여러분은 사진을 찍을 때 잘 웃으시나요? 저는 사진 찍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단체 사진은 언제 미소를 지어야 할지 몰라서 계속 미소 짓고 있다가 얼굴에 경련이 일어날 때도 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진 찍을 때 열심히 웃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 있는 소설가이면서 전투 비행사였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전투기를 몰고 나갔다가 실종되었죠. 생텍쥐벨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스페인 내전에 참전해 싸운 경험이 있었고 이때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단편소설로 써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미소라는 작품입니다. 나는 극도로 신경이 곤두섰으며 고통을 참을 길이 없었다. 담배를 찾아 주머니를 뒤졌다. 몸 수색돼 발각되지 않은 게 어디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에서였다. 손이 떨려서 그것을 입까지 가져가는데도 힘이 들었다. 하지만 성량이 없었다. 그들이 모두 빼앗아 버린 것이다. 나는 창살 사이로 간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내 눈과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다.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자와 누가 눈을 마주치려 할 것인가. 나는 그를 불러서 혹시 불이 있으면 좀 불려주겠소? 간수는 나를 쳐다보더니 어깨를 으쓱 하고는 내 담배에 불을 붙여주기 위해 걸어왔다. 그가 가까이 다가와 성냥을 켜는 사이 무심결에 그의 시선이 내 시선과 마주쳤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미소를 지었다.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른다. 어쩌면 신경이 곤두서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어쩌면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우리 두 사람의 가슴 속에, 두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의 불꽃이 점화되었다. 나는 그가 그런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의 미소는 창살을 넘어가 그의 입술에도 미소를 피어나게 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여주고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미소를 지은 채 내 눈을 바라보았다. 나 또한 그에게 미소를 보내면서 그가 단순히 한 사람의 간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도 새로운 차원이 깃들어 있었다. 문득 그가 나에게 물었다. 당신에게도 자식이 있소? 그럼요. 있고 말고요. 나는 얼른 지갑에서 나의 가족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 사람 역시 자기 아이들 사진을 꺼내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계획과 자식들에 대한 희망 같은 것을 얘기했다. 내 눈은 눈물로 가득해졌다. 나는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두렵다고 고백했다. 내 자식들이 성장해가는 것을 지켜보지 못하는 것이 두렵다고. 이윽고 그의 눈에도 눈물이 아른거렸다. 갑자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감옥 문을 열었다. 그러더니 나를 조용히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소리 없이 감옥을 빠져나가 뒷길로 해서 마을 밖으로 나를 안내했다. 마을 끝에 이르러 그는 나를 풀어주었다. 그런 다음 한마디 말도 없이 뒤돌아서서 마을로 걸어갔다. 그렇게 해서 한 번의 미소가 내 목숨을 구해주었다. 미국의 정서 심리학자 폴 에크만은 미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얼굴 근육 42개를 다양하게 조합해 총 19종류의 웃음 혹은 미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밝히죠. 놀라운 것은 이 19개의 미소 중에 딱 한 가지만 진짜 즐거워서 웃는 웃음이고 나머지 18개는 가짜로 웃는 것입니다. 진짜 웃음은 눈 가장자리 근육인 알륜근을 사용합니다. 알륜근은 의도적으로 움직이기 무척 어려운 근육입니다. 입술 끝이 위로 당겨질 뿐 아니라 두 눈이 안쪽으로 약간 모이면서 눈가에 주름이 나타나고 두 뺨의 상반부가 들려주는 미소가 진짜 미소입니다. 폴 에크만은 이것을 처음 밝혀낸 19세기 프랑스의 신경심리학자인 귀욤 디센을 기리기 위해 진짜 기쁨과 행복으로 우러난 미소를 뒷셈 미소라고 이름 붙입니다. 반대 용어로는 페남 스마일이라는 가짜 미소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페남 항공사 승무원들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가짜 미소를 빗댄 표현이죠. 웃음에 대한 연구는 하커와 켈트너 연구도 있습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밀즈 칼리지 졸업생 141명을 연구 대상으로 30년간 추적 조사를 합니다. 졸업 사진을 분석해 보니 이들 가운데 50명의 졸업생은 눈꼬리 근육이 수축되고 눈이 반달 모양이 되는 환한 뒷색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91명은 카메라를 보며 인위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죠. 이 졸업사진의 주인공들이 각각 27세, 43세, 52세가 되는 해에 연구자들은 이들을 인터뷰합니다. 더불어 그들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비교하죠.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뒷색 미소를 지었던 집단 50명은 인위적인 편한 미소를 지었던 나머지 91명 집단에 비해 훨씬 더 건강했습니다. 병원에 간 횟수도 적었고 생존율도 높았죠. 결혼 생활의 만족도 역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았고 이혼율도 낮았습니다. 평균 소득 역시 절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들은 미소라는 중요 요소 이외에도 개인의 매력이라는 요소를 함께 체크했는데 개인의 매력은 그들의 삶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의 건강이나 행복한 삶, 소득 수준은 개인의 매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미소를 통해 보여진 내면의 건강한 상태와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낸 거죠. 뒷색 미소를 짓는 사람들은 그 삶에 큰 에너지와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진짜 웃을 때는 얼굴이 펴지면서 눈 주위까지 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어떻게 한순간의 사진이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까요? 단 한 장의 사진, 찰나와 같은 순간의 기록을 인생 전체와 연결해서 해석하는 건 억지 아닐까요? 이에 하커와 칼트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생은 지금 여기 순간순간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긍정을 다하면 다른 쪽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짧은 순간순간이 모여져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웃음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웃음과 기쁨으로 감싸라. 그럼 1000가지 해로움을 막아주고 생명을 연장시켜줄 것이다.